오늘은요, 유일하게 또 사신리그, 그리고 해양리그, 이 두 리그에서요,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트레이더입니다. 해양리그에서는 3위, 사신리그에서는 무려 1위를 기록한 트레이더인데요. 오늘 박진서 트레이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리그에서 정말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물리치고 좋은 성적을 올리셨던 비결 오늘 모두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최대한 빨리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한 매매는 물론이고 또 아주 화끈하고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와 또 저를 항상 매료시키는 트레이더인데요. 자, 오늘 강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세계 시장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좀 목차는 첫 번째는 미국 시장, 두 번째는 유럽 시장, 세 번째는 오일 시장, 네 번째는 구리 시장,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임팩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다 보면은 미국 시장, 미국 3대 지수가 다우, S&P,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미국만 보면 안 되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도 동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머징 마켓 시장서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틀은.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유. 첫 번째, 미국 지표의 호조겠죠. 두 번째, 트럼프의 감세 정책. 세 번째, 기업 수익률 곡선 상승. 네 번째, 헤지 펀드의 다수가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또 추후에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은 세계 성장률 지표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하고 세계은행도 가장 보수적인 세계은행도 0.2% 좀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기술적 관점에서의 미국 3대 지수. 첫 번째는 일목균형표에 있는 기준선, 61선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이동평균선, 우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에 선행하는 거래량을 이용한 지표, 골든크로스, 선을 그다 보면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은 또 요번에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더 골든크로스라는 것이 더 상승할 것을 암시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3대 지수의 상승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 3대 지수가 계속 상승으로 물량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수 상승의 우호적인 스탠스가 계속 이어지고, 애널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하락장 전환이 요한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의 전략적인 관점,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 더 지속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적인 관점, 전략적인 측면, 제가 또 그 전에 얘기했지만 FOMC 이후에 달러 약세를 한다고 해서 저도 배팅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약세를 5가지를 분명히 이유를 했죠. 그리고 제가 90달러 거기 가면은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통화를 홀딩을 전략을 할지 안 할지 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90달러가 거의 초반에 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거로 했으면 93달러 FOMC 전날 다음날 배팅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저평가된 파운드, 유로, 더 뉴질랜드 호주 달러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방송 은퇴까지 얘기했으니까 한 5,000틱, 6,000틱이 올라갔죠. 그거 하나 들어갔으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각자 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시적인 경제를 계속 펀드멘탈적으로 보셔가지고 추세로 하시자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했을 때 11월 초서부터 나스닥, 다우를 매수에 대한 주창할 이유를 얘기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안 가면 전 방송 은퇴해도 전 매매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한 사람들은 나중에 계좌 보면 다 작살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강한 이유라든지 뭐 하든지.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목숨을 걸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제가 산타넬리 얘기했죠. 그리고 연초 특수 효과에 대해 힘입어 지표들의 호조 속에서 악재는 조금 반응하고 있죠. 계속 지표랑 상관관계를 보시라고요. 악재에 됐을 때 S&P나 나스닥이 출렁했을 때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호재했을 때는 엄청난 대세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보시라고요. 미국 주가와 글로벌 증시 한층 더 레벨업 하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이거 해외 선물 하면은 주식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 해외 선물도 보시지만 미국 줘보세요. 지금 딱 보면은 유가에 대한 가장 밀접한 미국에 있는 주식이 뭡니까? 엑스모빌, 그리고 비철금속, 알코아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시라고요. IT, 애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사 그걸 계속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겁니다. 딱 보세요. 유로에 대한 유럽 시장, 유로화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와 계속 연동하면서 하물며 베트남, 인도까지도 대세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지수가 상승 파동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 요인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분석 한번 볼게요. 유로에 대한 가파른 상승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유럽 지수들의 상승. 아까 얘기했었죠. 세계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률 추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했고, 두 번째, 독일의 호재 플러스 프랑스의 기업의 가동률 순이익 증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지표 호조, 관광 산업에 대한 호조, 그만큼 유럽 경제가 잘 돌아갔고 유럽에 있는 게 지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딱 가로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 항공, 명품업, 호텔 주가 줄줄이 상승 추세. 그럼 보시면 돼요. 다 나와요. 공부하시라고요. 유로에 대한 가파른 상승 요인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유로화에 대한 상승 베팅하는 펀드가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건 다 보시면 또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투자 전략가들이 유로에 대한 지속 상승 견해에 대해 힘을 싣고 있는 시점. 제가 뭐라고 했죠? 달러랑 전혀 정반대로 가는 거는 유로라고 했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확률 게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FOMC 다음날 달러가 강한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률 게임으로 그럼 유로 상승을 바로 전 배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파운드가 더 저평가돼서 전 파운드로 유지하고. 근데 제가 하나는 페인이 있어요. 골드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골드는 그전에 세면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그만큼 차지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골드를 예전 같았으면 배팅을 했지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수 상승을 염두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통화를 배팅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염두 있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또 얘기합니다. 투자 전략가들이 유로화 지속 상승 견해에 힘을 싣고 있는 실정이고, 차트 자체가 우상향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했죠. 독일이나 프랑스 지표가 엄청 좋게 나오는 거. 세계 성장률이라든지. 특히 독일 경제지표 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하는 한 유로화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90달러에서 이탈할 때까지는 보고 가지고 다 팔지 안 팔지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93달러 초반에 달러 인덱스 FOMC요. 돌려보시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목숨을 걸고 딱 얘기합니다. 아니면 저 방송 어차피 안 나가고 저는 개인 매매로 살아남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틱틱이 하지 말라고요. 추세로 하라고요. 영매매 언젠간 작살납니다. 유로의 가파른 상승 요인은 무엇일까요?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유로화의 상승에 이끄는 달러화의 하락세겠죠. 제가 얘기했던 전자입니다. 유로화의 상승은 달러의 하락이 영향을 저는 100%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자에. 달러는 90달까지 하락 가능성 존재. 지금 오늘 90달러 왔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어요? FOMC 바로 다음날 90불선에서 강하게 깨지나 안 깨지냐에 따라서 저는 롱 포지션을 구축할지 일부 팔지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가 기로점이니까. 분명히 저는 90달러는 무조건 이탈을 한다고 했어요. 93달러 초반. 그때 했을 때. FOMC 기준점으로. 거기서 반향성을 가늠하는 저희 판단으로 볼 겁니다. 분명히 달러는 어느 선에든 분명 반등은 해요. 근데 지금 기조상 정책상 계속 얘기했죠. 제니 옐런이 나가고 제롬 파웰이 하면서 미국에 있는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죠?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 확대. 기업을 위한 거. 그래서 오를 이유가 없다고 계속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자고요. 5일. 5일은 현재 글로벌 상승장에 지금 계속 편승했고 제가 그전에는 뭐 11월 초에는 기껏해야 60달러면은 뭐 매도하겠죠 했다가 갑자기 58달러에서 저거 바꾼 이유가 뭡니까? 아람코 문제랑 러시아에 있는 낭방 정책을 미국에서 인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도 윈윈이에요. 유가가 안정되고 미국도 알래스카나 뭐 뉴욕주, 뉴멕시코만주도 엘버타주라든지 다 지금 채굴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편승해서 오르는 거 같이 아랍권에서 그럼 거기에서 러시아에 있는 남방 정책을 계속 인정을 하면은 미국의 가장 이익이 되는 문제가 뭡니까? 국제적인 역학관계예요. 뭐냐고요?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기를, 첨단 무기를. 사우디, 시리아, 전체적인 이란, 이라크, 이집트.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윈윈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계속 생각을 하자고요. 저는 솔직히 다 어느 정도는 전 알아요. 전 주말에도 이걸 연구합니다. 미국에 있는 금융 헤지펀드들이 오일을 55달러에서 지금까지 해서 몇만 주를 매집을 했고 천연가스를 매수를 몇만 주를 매집을 한 거를 저는 계속 본다고요. 그럼 제가 느낌에선 지금 어느 정도 매집했는지 아세요? 오일? 140만 주 이상은 매집했다고 저는 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저도 계속 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자세한 거는 뭐 정 안 되시면 살려달라고 오세요. 제가 살려줄 수는 있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오일은 현재 글로벌 상승장이 편승하여 60불을 가볍게 넘어선 상황,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은 70불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의 혁명이겠죠. 물론 뭐 중국 정치적인 뭐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너무 뭐 호조가 있었을 경우에는 뭐 틀리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건을 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글로벌 지수에 대한 관계를 살펴봐야죠. 지수가 계속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꺾여도 늦진 않아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 지금 매도 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연태까지 몇 년을 봤을 때 월봉을 한 번도 안 꺾였어요. 월봉 꺾이고 가도 저도 고평가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도 S&P를 3천을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나라에 있는 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안 들어줍니까? 흉내라도 내줘야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지수도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상방 배팅을. 4차 산업혁명도 있고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휩소했을 때 아직 전혀 꺾인 게 없다니까. 차트를 한번 계속 보시라고요. 꺾이냐고요, 월봉이. 그래도 안 늦다니까요, 매도하시면. 지금 선진입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연회를 했는데, 그때가 한 1년 전인가? S&P 지수 2000에서 물렸대. 무슨 대기업 2, 4분의 1치래요. 제가 그 주력이면 절대 저는, 매수 스위칭을 하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2160이었었거든요, S&P.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옥이래요. 하루에 증거금, 노스콜 안 당하려고 계속 하루에 70만원, 80만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지된 거예요. 왜? 지금 2,700 넘지 않았나요? 그지된 거예요. 하루가 지옥이래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글로벌 지수가 상승하면 5일도 동반 상승하는 특성을 과거 차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트랑 보시라고 5일이랑 지수랑 상관관계를.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5일 재고 감소 여부 확인 하셔야죠. 감소 여부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셰일가스, 셰일오일 확인하세요. 베이커 휴즈 확인하세요. 잠깐만. 5일 재고 감소 시 5일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죠. 큰 틀로 보시라고요. 조그만 틀로 보지 마시고요. 5일 재고 감소 여부 당연히 확인해야죠. 재고 감소 시 5일 가격은 당연히 상승입니다. 뭐 쿠싱 지역이 어떻건 뭐건 간에. 달러의 하방 방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달러가 전 원자재를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달러가 현재 하방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그러면 방향성으로 잡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원자재는 계속 롱폼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롱 전략으로. 지수 꺾일 때까지, 중국 지수 꺾일 때까지, 월봉 무너질 때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펀드 포함 투기, 거래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체크 필요. 그건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럼 투기 거래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배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움직임 포착. 아까 말했죠? 제 눈에는 140만 주 정도 배팅했다고, 5일은. 그러면 배럴당 얼마의 상승까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상승으로 배팅한 것은 거래량이랑 지속적인 상승으로 봤을 경우 명확하게 관여한 것으로 투기 세력들이 보여진. 새겨 드세요. 자, 그러면 5일 시장. 펀드 포함 투기 거래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체크 필요. 보셔야죠.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에 대해 펀드들이 롱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에 통해 확인 가능. 뭐 증권회사를 통하든 뭐하든 하면 나옵니다. 5일 시장, 5일 투자 전략. 앞에서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눌림목에서 상승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5일 시장까지 하고. 예. 네, 박진서 트레이더만의 투자 기법 좀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또 5일 시장 이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박진서 트레이더만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법에 딱 맞는 박진서 트레이더의 시각을 따라서 해외 선물 종목들을 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좀 놓치면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그럼 저희가 지금 좀 실시간으로 차트와 함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 뭐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제가 그 방향성을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요 관점을 뭐 골드랑 지수를 주요 타켓으로 우선은 잡겠습니다. 지수와 골드요? 예.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뭐부터 볼까요? 골드부터 볼까요? 지수부터 볼까요? 지금 오늘은 어차피 휴장이니까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게 오늘 휴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 제가 말씀을 했었죠. 제가 그 골드를 못 들어갔다는 이유가 그 FOMC 이후에 못 들어갔다는 이유를 얘기했었죠. 지수가 상방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못 들어가고 유로, 파운드, 그러니까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바뀌면서 골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그 투기 자본이랑 안전자산에 대한 역학관계에서 저는 배제했으면 지금은 달러가 강하게 지금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지금 골드를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90달러 이탈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연중 고가가 어디죠? 136인가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364 1364까지 오늘 들어가면 지금 자리에서 골드를 매수로 들어가며 1364 자리까지 64를 넘길 때까지 홀딩이죠. 홀딩을 하시겠다. 이렇게 네, 전략을 달러 지금 세워주시는 거죠? 엄청 지금 약사가 제가 거기서 뭐 방송에서 은퇴했던 그 시점이 90달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더 이탈로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했던 얘기가 다 힌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또 뭐 있죠? 뭐 전통화는 매수 관점이죠. 지금. 근데 90달러 이탈해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났을 경우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흐름이 좋으니까 제가 FMC 바로 다음날 계속 들어간 거는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골드를 제가 주력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오늘 미국 증시도 안 열고 하면 골드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더 붙고 있다고 저는 보고 강하게 우선 지금 타켓으로 골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진이 났죠. 페루에서 강도 7.1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구리에서 있는 대표적인 광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배팅을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2% 했다가 잠깐 조정 났죠. 이거는 예전 과거에서도 다 나온다고요. 칠레에서도 지진이 나고 하면 일시적인 거는 무조건 생산량 차질이기 때문에 구리도 오늘은 1%가 살짝 이탈이 됐으면 매수로 해서 이것도 오늘 3, 4일 동안 홀딩을 하겠습니다. 구리 한번 지켜보십시오. 오늘 지진, 페루에 대한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구리를 3, 4일 동안 지금 매수로 들어가서 홀딩이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떻게 짜주실 수가 있을까요? 340까지 거기 보겠습니다. 340. 구리는 340. 그리고 제가 구리에 대해서 왜 오를 수 있는 분명히 제가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에 있는 발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력발전소건, 원자력발전소건,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차가 계속 수요가 증가하려면은 구리는 수요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을 하죠. 그리고 또 요번에 호재가 나왔죠. 그럼 구리를 또 저는 강하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밑에 하방 라인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아침 거기 이탈하면 손절이죠. 오늘 아침. 오늘 오전에요. 그렇죠. 거기를 깼을 정확하게 경우. 그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32185입니다. 32185. 32185요? 네.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골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리도 밑쪽으로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리도 한 번만 다시 34빵빵까지 저는 보겠습니다. 3400까지요. 네, 한 뭐 일주일을 홀딩하던 뭐 해던. 그래도 이거는 틱스가 12.5분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래서 저 때도 저는 항상 매매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일 쓰진 않지만 1년에 4번을 써요. 6개월, 뭐 분기별. 제가 구리를 거기서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왜 구리를 계속 농정전략으로 해서 2억 5천만 원을 먹은 이유를 제가 썼지 않습니까? 계속 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계속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호재까지 났으면은 고점까지 보는 거죠. 고점까지. 그 라인이 어디죠? 330이 넘고 전 340까지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리랑 골드를 같이 좀 이렇게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말씀해주셨던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주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지금 뭐 월봉을 훼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S&P 같은 경우 나스닥 이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계속 상승 아닙니까? 계속 상승? 그러면 이거는 주포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3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는 수장이 그렇게 쓰면은 이거를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뭐 휩소가 나스닥은 뒤에 셀 수 있는데 이거는 S&P는 3천을 염두에 두고 이건 참 이거 뭐 이탈이 전혀 안 되니까 큰 틀로 주봉을 했을 때 3천까지 보나요? 3천은 보고 나스닥은 만까지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만까지요? 네. 그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계좌를 뭐 여기서는 뭐 했지만 6개월 동안 나스닥을 계속 매수 홀딩한 게 결국에는 8,000틱, 9,000틱 수익이라니까요. 추세로 지금 흐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 롱 전략으로 구사하는 겁니다. 해서. 나스닥도 한번 차트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나스닥 차트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휩소가 셉니다. 솔직히 개인분들이 좀 대응하기는 참 힘든데, 뭐 전혀 지금 월봉을 회복을 안 했고 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팁을 준다면은, 66, 10, 6650 정도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잡겠습니다. 여기서는. 6650 정도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고 콜딱 200틱 올라갔다고 팔지 마시고 그냥 계속 내두시는 거예요. 계속 그 수치에서는 자기가 불안하다 200틱 이상 수익이 났으면은 본전 컷을 걸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좀 몇 개 복수로 들어갔다 그럼 일부 팔고 계속 홀딩 전략을 하세요. 이건 전혀 월봉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을 하세요. 월봉이 깨져서 매도 쳐도 상관없습니다. 다 누구든 지금 하는 게 이게 다 고평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하게 고평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흐름은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나스닥은 더 좋게 보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여된 게 나스닥 주력 업종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본장 시작되기까지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오늘 나스닥과 S&P 지수 상품들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어차피 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탄력성은 그렇게 큰 흐름은 없을 거라고 보고 박스권으로 큰 대응 전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하는 건 오늘 유심히 골드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달러 인덱스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수치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갈림길이고 연중 고가를 1364 거기를 추후에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휩소시 무조건 매수 대응을 해서 계속 보시고 지금은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은 지수의 영향이 그렇게 없어요. 올해부터는. 그럼 달러만 계속 보시라니까요. 트레이너는 유연해야 됩니다. 트레이너는 유연해야 됩니다. 그전 지수와 상관이 있었어요. 골드는 안전자산이랑 투기자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그럼 계속 다른 거 보지 마시라고요. 달러 인덱스를 딱 보세요. 90달러를 강하게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이탈하면 계속 골드는 롱 전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흐름 좋잖아요. 오늘. 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주요 타켓으로 골드로 오늘 타켓을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90을 이탈하지 않으면 골드는 롱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갖고 가도 되겠다. 아니죠. 90달러를 강하게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롱으로 하시고 90달러를 지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를 이제 파시는 전략을 하는 거죠. 오늘 90달러 초반에서 놀지 않습니까? 90.145, 네. 130 거기서 오늘 0.5%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0.5% 떨어진 거는 되게 달러가 좀 이 수치가 별로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강대국에 있는 주력 통화가 0.5% 떨어진 건 되게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걸 좀 염두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은 박진서 트레이더가 이 골드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는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사항을 좀 만나보고 골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역시나 우승을 거둔 박진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박진서 트레이더의 솔직한 답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박진서 트레이더님, 올해 주목해야 하는 해외 선물 종목 뭐라고 보시나요? 주목하고 계신 종목 알려주세요. 네, 역시나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종목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거 참 좋은 질문이신데 저도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 기조화되고 계속 오일 가격이나 에너지,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들어오는 게 물론 풍작이지만 농산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집중 타켓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일 가격, 하물며 히팅 오일, 가솔린 계속 올라요. 오르면은 에탄올, 바이오 디젤을 차지하는 게 농산물에서 옥수수나 대두, 밀 35%를 차지하는데 물론 축산물이 50% 차지하죠. 사람은 한 15% 차죠. 그럼 이거 상호 연관 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풍작이 일어나도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지금 옥수수는 한 20년 만에 최저인가?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차트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집중 타켓으로 올해는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테크닉적인 요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네, 현재 좀 농산물이 상당히 하락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 좀 집중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해외 선물은 하루에 발생하는 수익폭 그리고 손실폭이 굉장히 큰 게 매력이 아닐까요? 박진서 트레이더님의 하루 기준 최대 수익금과 손실 금액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하루에 가장 큰 수익은 24억인가 그때 브렉시트 때 국내 옵션 4일 전에 들어가서 한 80배인가 90배인가 그래 터지고 그때 파운드 매도랑 골드를 매수해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때도 그거 한 7, 8억 정도는 수익이 났었고 S&P 매도랑 옵션 양매수. 저희가 항상 입금 담보로 옵션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큰 손실은 진짜 창피한 건데 중국에서 한번 3년 전인가 골드를 6만 5천 톤인가 나라에서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000틱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슬리피지 한 850틱이 나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하루에 또 24억까지 수익을 본 적이 있고 또 1억 5천 정도의 손실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또 24억까지도 수익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살짝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솔직하게 답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저는 농산물 종목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인데요. 해양사 신기에서는 농산물 종목이 자주 나오지 않더라고요. 농산물 종목들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그거에 대한 선상인데요. 지금 보면은 솔직히 저도 농산물을 좀 자주 하는데 요즘엔 좀 잘 안 하는 이유가 매수인데 너무 차트가 너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그렇다고 매도 치기에도 참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서는 매수가 빙빙 도는데 차트가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소량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전략을 짜겠습니다. 우선은 매수 뷰이지만 차트가 훼손이 돼 있다라는 말이 이 훼손돼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주봉이나 이런 선이 완전히 이탈이
됐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좀, 예, 완전히 꺾였다는 거로 보시고, 지금 저기 차트도 보면은 네네. 완전히 좀 직각이지 않습니까? 네. 하락 파동이. 네.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베이스로 이런 패턴이 했으면은 기본 베이스로 뭐 소량만 들어갔다가 완연하게 뭐 그 주봉이 몇이죠? 여기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43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추가 불타기를 전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20년 만에 최저점인가 그러가지고 지금 월봉으로 봐도 이게 지금 뭐 이 증권회사도 했지만 뭐 10년 같지만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밀 상품인가요? 예. 이게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거꾸러졌기 때문에 최소한 주봉을 회복을 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밀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 옥수수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하락 기조로 계속 가고 있고 또 뭐 대두는 좀 그나마 좀 어디 보죠? 소이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쪽에도 조금 소이빈은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런 부분도 보시고 또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뭐 달러에 대한 역학관계도 있었지만 농산물에 또 가장 또 역학관계가 아나운서님 내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또 뭐 있다고 하셨죠? 제가? 네? 농산물에 대한 또 역학관계 있는 또 종목이 뭐라고 했었죠, 제가? 어떤 게 있었나요? 축산물이라고 해서, 네. 뭐, 라이브 캐틀이라든지, 돼지고기, 여기 나오거든요. 뭐, 없는 뭐, 증권회사도 있는데, 요런 거를 유심히 좀 보시고, 같이,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테크닉적인 분명히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우선 돼지는 대두를 많이 또 소비하고 소는 옥수수 예, 그런 쪽으로 잘 보셔가지고 좀 타켓을 잘 보셨으면 선생님들도 충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항상 이 시장은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말이 아닌 저처럼 목을 내놓고 하시라고요. 예, 목숨 걸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농산물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또 아까 질문과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사신리그 1위 트레이더라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질문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 주말에 미국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꼭 우승 트레이더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월봉이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농전략으로 매수 홀딩 관점으로 계속 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 수장까지 S&P를 3천을 간다고 하면은 3천까지는 S&P는 무조건 염두에 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미국이랑 뭐 유럽, 하물며 뭐 중국, 인도 다 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때까지는 완전 급변 사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9.11 사태라든지 그런 거가 없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상방 기조로 보고 만약에 월봉이 이탈해도 늦진 않습니다. 저도 거품은 있다고 보긴 보지만 주포가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농전략은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저도 그때 여기 방송했을 때 초창기에도 계속 나스닥을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양도세 때문에 12월 29일 날 청산하고 1월 2일 날 또 들어갔습니다. 월봉일 회수하지 않는 한 계속 농전략입니다. 차트를 보시라고요. 월봉 회수한 적이 있나 10년간? 없습니다. 쉽사리 매도 노리지 마시라고요. 가는 종목은 가는 거예요. 네. 네, 저희도 궁금해하시는 부분 들어봤습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답변 박진서 트레이더께 들어봤고요. 또 박진서 트레이더 함께하는 실시간 리딩으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는 다시 또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종목들 실시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서 트레이더와 함께 또 리딩해보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박진서 트레이더님,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왔는데요. 잠깐 사이 좀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골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얘기했던 수치보다 7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계속 보라는 종목이 달러 인덱스를 제가 계속 보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살짝 90달러 오늘 저점이 90달러 초반에서 좀 뭐 몇 틱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추세 상방을 돌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걸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리 구리는 계속 지금 뭐 위에서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상방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까 지수는 아까 S&P 상방으로 완전히 턴이 됐네요. 지수도 계속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큰 폭은 없지만 네. 계속 매수 포지션을 계속 그 박스권으로 계속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날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응하십시오. 네, 골드와 구리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또 해주셨던 지수 상품들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자, 여기서 또 끝내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지금 또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저희가 뭐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나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아까 저는 저 회원분한테도 얘기했지만 64달러 초반에 오일을 매수를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일은 계속 매수뷰로 계속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또 제 단가 오시면 하십시오. 64.19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농전략 구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요즘 최근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내추럴가스. 내추럴가스 오늘 갭상 났다고 오늘 또 개파락을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1월물, 몇이죠? 그때가 지금, 2월물이 오늘 83인가요? 87일 찍었죠? 오늘,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한번, 매수를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하셔서, 롱 전략을 구사하되,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2,900이 깨지면 다시 한번 돌리세요. 2,900이 깨지면은 매도로 다시 전환을 하세요. 정치적인 또 이슈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은 상방으로 턴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일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일과 천연가스에 있는 매수랑 매도에 있는 이격도가 3,000틱이 벌어졌어요. 히팅 오일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크루드 오일, 런던 가스 오일, 가솔린 다 올라갔어요.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주포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좀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솔직히 먹기 쉬운 종목이거든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세요. 계좌 관리하면서 50틱, 100틱씩 하나, 두 개씩 계속 들어가셔서 롱 포지션으로 계속 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키 맞추기 하고 이격도를 좁힐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뭐 여기 제 방송 보고 주포가 해가지고 뭐 반대 포지션 할 수 있지만 큰 틀은 못 벗어나요. 역사가 증명해요. 차트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 천연가스가 10불 갔을 때 오일이 얼마 갔는지 흐름이 똑같아요. 일시적으로만 틀릴 뿐이에요. 개인들이 휩소를 못 버텨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계좌 관리를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그냥 제가 공짜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내추럴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봐주셨어요. 근데, 자, 2.900자리까지 좀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다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크루드 오일, 내추럴 가스까지 좀 다양한 종목을 지금 살펴봤는데 다시 또 실시간으로 박진서 트레이더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또 달러 인덱스가 뭐 살짝 뭐 반등을 하니까 네. 그 대표적으로 제일 유연하게 정반대로 되는 종목이
유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로를 한번 보자고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뭐, 이탈은 안 왔지만,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는 뭐, 매수 관점이니까 살짝 휩써주고, 그러면 뭐, 요 정도, 1, 2, 3 빵빵? 이 정도 오시면 한번 또 매수 관점으로, 예,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또 유가가 반등했죠? 그러면 제 에너지에 제일 민감한 또 통화가 있습니다. 호주 달러. 아니, 저희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 한번 보자고요. 캐나다 달러 제가 금요일 날 운 좋게 620에 또 체결됐어요. 7620에. 캐나다 달러를, 캐나다 달러는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한 8,200, 300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해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전 봅니다. 캐나다 달러. 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연관관계 또 뭐 있었죠? 아까 구리를 얘기했었죠? 구리가 또 대표적인 그 생산량이 있는 그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 달러. 호주 달러 좋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요 흐름을 보셔가지고 만약 지금 들어가시면 뭐, 8이 빵빵, 뭐, 여기 돌파까지는 계속 한번 홀딩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 팁을 좀 많이 얘기해드린 겁니다. 예. 네, 또 저희가 덧붙여서 유로 FX, 그리고 캐나디안 달러, 그리고 호주 달러까지 박진서 트레이더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왕리그와 사신리그 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진서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해양리그 1위의 트레이더가 옵니다. 100만 대군 트레이더 강의가 이어지니까요. 자, 내일도 저희와 함께 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강의로 유익한 해외 선물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밤 11시 저희와